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킨슨병을 둘러싼 대표적인 5가지 이야기를 짚어보고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증상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으니 핵심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파킨슨 하면 떨림, 떨림하면 파킨슨, 파킨슨병은 떨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은 떨림 이외에도 운동이 느려지는 서동증,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는 자세 불안정 등 복합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이 중에 서동증은 진단에 필요한 요소로 꼽히며 환자는 일상 동작이 점차 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마다 증상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서 떨림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에 다른 증상이 두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 비운동성 증상으로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떨림만 관찰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 말이 느려진다든지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해집니다. 잘 웃던 사람이 웃질 않고 웃긴 얘기를 해도 잘 웃질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본 분이 예전에 잘 웃고 활달했는데 지금 봤더니 잘 웃지 않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말을 하는데 좀 느리고 웃지 않고 얼굴이 무표정하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보면요, 파킨슨병이 상당히 진행돼서 동작도 느리고 얼굴 표정도 너무 이상한데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는 분들이 그 표정이나 말투, 특히 말이 느려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파킨슨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킨슨병은 유전으로만 발생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파킨슨병이 유전 질환으로 알려진 탓에 가족력이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는 아무런 유전적 요인을 지니지 않은 채 발병합니다. 저도 그 누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특정 물질에 노출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왜 발병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부 밝혀진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어떤 환자에게는 유전자 변이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전적이다, 부모님이 파킨슨이면 너도 파킨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위험 요인과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학적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의 원인은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것만 조심해라 또는 이것만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말은 대부분 틀린 말이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증상을 완화하고 질병을 늦출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완치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다양한 약물이 개발돼 있어서 도파민 보충제, 그리고 또 분해 억제제 등을 통해서 증상을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일단 증상이 호전되면요,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거의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약효가 그만큼 좀 좋아진 부분도 있죠. 또 약물 치료가 어려운 환자, 약효가 이제는 좀 떨어진 분들은요, 혹은 증상이 또 너무 심한 분들은 뇌신부 자극술 같은 수술 치료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뇌를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뇌의 구멍을 조금 뚫어서 얇은 전극을 삽입해서 우리 심장의 그 인공 페이스메이커, 그 심박동기죠. 그 심박동기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뇌에 작은 전극을 심어서 증상을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효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조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병의 진행을 좀 늦추고 특히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략 말하기는요, 파킨슨병이 발병을 해도 한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 아니면은 조금 덜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걸려서 증상이 발생하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 군데 가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파킨슨병을 전문으로 보시는, 저는 전문 아닙니다. 파킨슨병. 여러분께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파킨슨병 전문 절대 아니고요. 물론 파킨슨병 환자, 제가 새로 발견한 환자 많고요. 제가 약 드리는 분도 있지만 파킨슨병 전문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잘 보고 특히 신경과 선생님들 파킨슨만 연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약간 조금 그냥 진짜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파킨슨병 잘 몰라요. 여러분들 파킨슨병에 대해서 전문의 그리고 파킨슨병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심층 면담하셔서 꼭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킨슨병은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병하는 사례가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유전자 이상이나 환경적 노출이 확인된 경우에 40대 이하에서도 증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젊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직장과 가정 등에서 활동량이 많죠.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상이 일찍 나타나면 사회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반면에 젊은 나이에 발병하면 상대적으로 치료 반응이 좋다는 연구도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서 치료를 시작한다면 증상 진행을 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 분들은 약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적절하게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분이든 나이 많으신 분이든 30대 이상이라면 약간 몸이 뭔가 이렇게 떨리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동작이 왠지 느려지고 잘 웃지 않고 말이 느려지고 왠지 우울한 기분이 계속 들고 그렇다고 하면 혹시 파킨슨병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에 복귀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킨슨병과 치매를 혼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파킨슨병 치매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가 태생이 신경외과이다 보니까 정확히 잘 몰라요. 파킨슨병과 치매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전문의 과정 때까지 배운 거 가지고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도 보고 치매 환자도 만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된 거죠. 이것도 제 전문 아닙니다. 조금 아는 겁니다, 진짜. 파킨슨병과 치매는 모두 퇴행성 뇌질환, 퇴행성이라는 것이 노화와 관련이 있고 뭔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퇴행성 질환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증상과 진행 과정이 좀 다릅니다. 치매는 기억력,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점이 핵심이고 파킨슨병은 주로 운동 장애가 먼저 두드러집니다. 물론
파킨슨병 환자 중에 일부는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파킨슨병인데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치매와 똑같진 않고요.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파킨슨병은 일단은 신체 증상을 강조하는 질환이고 치매는 정신적인 인지 기능의 상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만 두 질환이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종합적인 치료,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정확한 진단 없이 파킨슨병을 치매라고 단정하거나 잘못 치료하면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매와 파킨슨병은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좀 찾아보시면 그 증상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파킨슨병의 증상과 치매에 대해서도 제가 치매 증상에 대해서도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은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면요. 파킨슨병은 다양한 증상과 복합적인 원인을 지닌 만큼, 즉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죠. 정확한 정보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먼저 시작하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킨슨병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본인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다면 또는 파킨슨병 진단 증상 비슷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상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하루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점은 파킨슨병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증상을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게 꽤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